진서가 나 동수다. 너 나 좀 도와줘야겠다. 전화기 너머로 김동수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김동수가 도와줘라를 입에 올리는 걸 박진석은 거의 못 봤거든요. 형, 무슨 일이야? 박진석이 최대한 담담하게 묻자 김동수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AP그룹 새 대표 지역이 말이다. 검사 결과가 안 좋다더라. 심장이 버티질 못한대. 박진석이 숨을 들이키기도 전에 김동수는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 안에서 누가 지역이 이식 순번을 손봤다는 말이 돌아. 그 말이 밖으로 새면 지역이는 살아도 끝이야. 끝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히자 박진석의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사람 얼굴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한 번, 순서 번호 한 줄. 그런 걸로 사람의 생사가 바뀌는 세상이 있다는 걸 박진석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더 싫었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병원이다. 나도 이제 막 들어왔다. 성재는 안에서 버티고 있고 지혁이는 자기가 아픈 걸 숨기고 싶어 한다. 박진석은 대답 대신 차 키를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젖어 키가 미끄러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형, 전화 끊지 마. 나가. 그리고 그 소문 오늘 안에 내가 꺼버릴게. 김동수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진서가 부탁 하나만 더. 지혁이한테 특혜란 말이 붙지 않게 해줘라. 그 애는 그런 말 한 번 붙으면 숨 쉬는 법부터 잃는다. 알아. 그래서 내가 가는 거야. 박진석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 차를 박아놓듯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이상하게 조급했습니다. 이건 투자나 계약을 망쳤을 때의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늦으면 끝이라는 인간이 인간을 붙잡을 수 없는 순간 앞에서만 나오는 조급함이었거든요.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진석은 김동수를 금방 찾았습니다. 김동수는 벽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앉아 있다는 말이 딱 맞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계속 꼼지락거렸고 눈은 자꾸 한쪽 복도로 쏠렸습니다. 형. 박진석이 다가가자 김동수는 일어서려다 중심을 한번 놓쳤습니다. 박진석이 팔을 받쳐주자 김동수는 체면 같은 건 이미 잊은 듯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저쪽이다. 복도 끝 유리문 앞에 박성재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가 확 돌아갔고 닫힐 때마다 턱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면 무너질까봐 그게 겁났던 겁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인사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어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더니 손가락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중환자실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도 괜찮다면서 사람들 밀어내요. 그놈이 지금도 고집을 부려. 박성재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역이 잃으면 안 돼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기다렸는데 박성재는 끝까지 그 단어를 안 붙였습니다. 대신 잃으면 안 된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더 진짜였죠.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재야, 그만. 박성재가 문에 대고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만은 네가 해. 네가 지금. 말하지 마. 왜? 말하면 너가 나 대신 무너져. 박성재가 한참을 입만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박진석은 더 듣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혁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하게 이어졌는데 그 일정함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이라는 뜻이니까요. 지혁이는 박진석을 보자마자 눈썹이 아주 조금 찡그려졌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바로 끊었습니다. 그거 하지 마. 지혁아. 지혁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박진석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침대 옆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형이 전화했다. 그리고 성재가 지금 버티는 척하고 있다. 박성재가 옆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제 얘길? 박진석은 눈으로만 맞고 지혁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혁아, 나한테는 숨기지 마. 시간 없지.
지혁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 특혜 싫어요.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싫다. 그래서 더 똑바로 할 거다. 그때 김동수가 병실 문턱에서 조심스럽게 안을 봤습니다. 지혁이는 김동수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고 김동수는 그 눈빛 하나에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지혁아. 지혁이는 말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알았다인지 그만인지 모를 정도로요. 김동수는 그 짧은 끄덕임에 더 못 버티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박진석이 문 쪽으로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형, 여기서부터는 내가 할게. 형은 잠깐 나가 있어. 김동수는 반박하려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진서가 한 가지만. 지혁이한테 순번 소문 들리게 하지 마라. 알아. 그 소문부터 내가 자른다. 김동수는 복도 끝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가 더 무거워 보였는데요. 박진석은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못 박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살고 누가 다치지 않게 끝내야 한다고요. 담당인은 짧게 말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 마음이 먼저 터지니까요. 이식이 필요합니다. 대기 등록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을 하루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하루 단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을 넘길 수 있을지 그게 기준입니다. 지혁이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침대 시트를 구겼다가 폈습니다. 박진석은 그 손끝을 보자 더 확신했습니다. 겉은 담담해도 속은 이미 전쟁이라는 걸요. 박진석이 물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떠도는 순번 소문, 그게 환자한테 들어가면 치료가 더 어렵다. 맞죠? 의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 심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박진석이 바로 말했습니다. 그 변수, 내가 없애겠습니다. 박성재는 병실 밖으로 따라 나와 복도에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폐가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지혁이한테 뭐라고 해야 해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옆에 붙어 있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알겠다가 아니라 살려달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병원은 이상하게 시끄러웠습니다. 누가 어디서 들었는지 AP그룹 대표 심장이식 같은 말이 복도를 타고 굴러다녔고 특혜 순번 같은 단어가 같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면 단어부터 붙여놓고 상상으로 채우잖아요. 박진석은 그 상상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상상은 한 번 퍼지면 아무리 사실을 들이밀어도 끝까지 남으니까요. 박진석은 비서실에 연락해 병원 주변 취재를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는 순간 더 크게 튀었습니다. 누군가는 왜 막지? 라는 걸로 또 상상을 키우니까요. 박진석은 결국 방향을 바꿨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조용히 힘을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기사거리로 못 만들게 소문이 먹을 살을 없애는 방식이요. 정보 내보내지 마. 이름도 병실도 의사도. 아무것도. 회장님, 그럼 외부에서 더 상상하게 둬. 상상은 증거가 없으면 금방 다른 먹이를 찾는다. 박진석은 그렇게 말하며도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금방이란 게 지금은 1시간도 아깝다는 걸요. 그 무렵 병원 1층 카페 앞에서 누군가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은호는 병원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와봐야 아무도 반기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여기 오면 지혁이 마음이 더 뒤집힐까봐 겁났거든요. 그런데도 발이 이쪽으로 온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혁이가 며칠째 연락을 안 받았고 마지막 메시지에 딱 한 문장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미안. 당분간 보지 말자. 그 한 문장에 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예전에 은호가 밤새 고민해서 마음을 내보였던 날도 지혁이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고개를 저었고 그 뒤로는 며칠을 조용히 피했었는데요. 그래서 보지 말자는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지혁이가 피하려면 차라리 연락을 끊었을 텐데 굳이 문장으로 잘라냈으니까요.
은호는 커피를 주문할 손도 없이 유리문을 바라보다가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들렸습니다. 이식순번. 그 단어 하나에 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식순번. 그게 왜 지역이랑 연결되는지 은호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 혹시 이지혁 아니, 이지혁 씨. 은호는 입안에서 이름을 굴리다가 스스로 그 호칭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고쳤습니다. 이지혁 선배요. 여기 있어요? 직원이 잠깐 눈을 굴리며 은호를 훑었습니다. 유명인 이름이 나오면 사람 표정부터 바뀌거든요. 은호는 그 표정이 싫어서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저 가족 아니고요. 그냥 잠깐 확인만. 직원은 규정 얘기를 꺼내려다 말았습니다. 은호 눈이 이미 너무 빨개져 있었거든요. 직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환자실 쪽 보호자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은호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서려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만. 그 말이 은호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따라 너무 선명했거든요. 은호는 복도 끝 유리문 앞에서 박성재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유리문에 이마를 잠깐 기대고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면 바로 꼿꼿해졌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박성재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어서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부사장님.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박성재 눈에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놀라서 반사적으로 한 걸음 다가오려다가 멈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은호가 왜 왔는지 그게 한 번에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은호 후배 너가 여길 왜? 은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선배 지역 선배 어디 아파요?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목이 막혔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자 은호는 그 끄덕임 하나로 다 알아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바닥이 통째로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은호가 묻다가 말았습니다. 숫자를 들으면 무너질까봐 질문을 삼켰습니다. 박성재는 겨우 말했습니다. 심장이 급하게 나빠졌어.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는? 박성재가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혁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요? 박성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인지 너무 알 것 같아서요. 지혁이는 은호를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묵이 은호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유리문 너머를 봤습니다. 누워있는 지혁이는 보이지 않았고 복도에 울리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은호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만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박성재는 안 되라고 말하려다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지혁이는 지금 자기가 약해 보이는 걸 제일 싫어해.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요. 박진석은 멀리서 그 둘을 봤습니다. 은호가 여기까지 온 게 예상 밖이었는데요. 동시에 예상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지혁이가 한 번 선을 그었을 때도 은호는 멀리서라도 계속 지켜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은호에게 다가가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지은호.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박진석은 뉴스에서 보던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한 번 스쳐 인사했을 때 은호가 숨을 한 번 삼킨 기억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바로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 너가 여기 온 건 지혁이 때문이지. 은호는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은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 은호가 고개를 더 크게 끄덕였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간다. 대신 너가 여기 있다는 건 내가 지혁이한테 알려줄게. 은호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주세요. 선배가 싫어할 거예요. 박진석이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싫어해도 알게 해야 한다. 지혁이는 혼자 버티는 게 습관인데 그 습관이 지금은 독이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그냥 복도에만 있을게요. 소리도 안 낼게요. 선배가 깨어나서 저를 못 봐도 괜찮아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은호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알아버렸습니다. 못 봐도 괜찮다는 말은 사실은 제일 보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그날 새벽 지역이 상태가 한번 크게 꺾였습니다. 산소 수치가 흔들리고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성재는 유리문 앞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혁아. 그 한마디가 기도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성재가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은호도 속으로 같은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은호는 입으로는 못 불렀습니다. 불러버리면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더 크게 확인할 것 같아서요. 그때 담당이가 나왔습니다. 에크모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증 가능성 있는 케이스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가족 동의가 안 났습니다. 동의라는 단어에 복도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결정이 누군가의 숨을 좌우한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바로 말했습니다. 가족 대기실이 어디죠? 의사는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서 유가족 대표는 문을 열자마자 잘랐습니다. 장기 기증 얘기면 더 말하지 마세요.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요하러 온 거 아닙니다. 유가족 대표가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와요? 박진석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게 사실을 듣고 결정하실 수 있게 왔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 결정, 누구도 비난 못합니다. 그 말이 오히려 유가족 대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강요가 없는 부탁이 더 잔인하다는 걸 사람들은 압니다. 유가족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박진석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그 순간부터 거래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진석은 이름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그리고 아직 끝내고 싶은 말이 남아있는 청년입니다. 유가족 대표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우리도 끝내고 싶은 말이 남았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그때 은호가 대기실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진석이 눈으로 막으려 했지만 은호는 한 발 더 가까이 왔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은호를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은호는 목이 메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 복도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유가족 대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하면 뭐가 달라져요?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죄송합니다. 근데요, 저는 돈도 힘도 없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울고 부탁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요. 유가족 대표는 은호의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데도 도망치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은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선택이 더 상처가 되지 않게 저는 평생 입을 닫겠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제가 지키겠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받았습니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정보는 내가 먼저 자르겠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살아서 남긴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애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박진석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선택이 특혜로 더럽혀지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서류를 꺼내 들었고 펜을 잡았다가 몇 번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을 때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심장이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인. 그 소리에 박성재는 주저앉았고 은호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밖으로 새면 지금 결정을 흔들까 봐요. 동의서가 접수되자마자 병원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숨이 조금 돌아오려는 순간 더 끔찍한 소식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행정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본은 있는데 원본 동의서가 보관함에서 사라졌습니다. 박성재가 얼굴이 하얘져서 소리쳤습니다. 뭐가 사라져요? 지금 장난해요? 직원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방금 확인했는데요. 박진석은 그 말에서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오늘 병원 복도에서 떠돈 단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누군가는 지역이 수술을 막아야 이득이 있고 누군가는 특혜 소문을 키워야 이득이 있습니다. 이득이 있는 곳에는 손이 들어옵니다. 아주 조용히요. 박진석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이면 범인이 더 숨어버리니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떠들지 마. 원본이라는 단어도 입 밖으로 내지 마.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떡해? 조용히 찾아. 소리치면 더 깊숙이 숨긴다. 박진석은 보안팀을 불렀고 출입 기록을 조용히 확인하게 했습니다. 동의서라는 단어 대신 중요 서류라고만 했고 대기실 쪽에는 아무 소문도 새지 않게 했습니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다시 마음을 바꾸게 만들면 그건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은호는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화를 참는 얼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며 은호는 더 숨이 막혔습니다. 지혁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이 얼굴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얼굴이 다 망가져 있으면 지혁이는 더 죄책감을 느낄 게 뻔했습니다. 은호가 박진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 아니 박진석님. 저 뭐라도 할까요? 박진석이 은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와 더 가까이 오면 다칠 수 있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마. 너가 다치면 지혁이가 더 미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작은 곳으로 숨겼습니다. 눈에 띄면 누군가 또 단어를 붙일까 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진석이 손에 종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 하나에 들어있던 원본이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서류 밑에 억지로 끼워 넣어 숨겨둔 걸 보안팀이 찾아냈습니다. 박성재가 그 종이를 보자마자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 박진석은 숨을 내쉬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확인만 해. 서명 맞는지. 유가족 대표가 남긴 흔들리는 필체, 그 떨림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알았고 그래서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떨림을 건드린 손은 절대 가볍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병원 로비에서 특혜라는 말을 크게 던졌고 그 말이 복도까지 굴러 올라왔습니다. 박성재가 참다 못해 뛰어나가려는 순간 박진석이 팔로 막았습니다. 나가지 마. 아버지, 저 인간들. 너가 나가서 한마디 하면 그 인간들은 그걸 기사로 만든다. 기사로 만들면 제일 먼저 찢기는 건 기증자 가족이다. 박성재는 씹어 삼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제일 잔인한 부분이었죠. 수술 시간은 다가왔고 지혁이는 준비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혁이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박성재를 한번 보고 박진석을 한번 봤습니다. 순번. 지혁이가 그 단어를 꺼내려는 순간 박진석이 바로 끊었습니다. 그 말하지 마. 지혁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밖에서 들었어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친놈들. 박진석은 지혁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듣는 소문이 진실이면 너 지금 여기 누워 있어도 안 된다. 근데 소문은 진실이 아니다. 원본 동의도 정상이고 절차도 정상이다. 너는 그냥 살면 된다. 지혁이가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나 그분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치게 안 한다. 약속한다. 지혁이는 그 말에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감음은 포기가 아니라 믿어보겠다는 눈감음이었습니다. 그때 은호가 멀리서 지혁이를 봤습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혁이가 은호를 발견했는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은호는 손끝을 꽉 쥐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선배, 살아야 해요. 수술실 문이 닫혔고 시간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이상하게 사람을 쓸데없이 바쁘게 만드는데요. 박성재는 손을 씻었다가 또 씻었고, 은호는 물컵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고, 박진석은 폰을 뒤집었다가 다시 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움직임은 많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술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출혈이 많습니다. 혈액이 부족합니다. B형 재고가 바닥입니다. 박성재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 타이밍에 박진석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공지 올려. 내부망, 외부망 다. 단, 이름은 빼. 박성재도 동시에 폰을 들었습니다. 지금 B형이면 병원으로 와. 부탁한다. 그냥 와. 부탁이라는 단어가 박성재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박성재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부탁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걸 박진석은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그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구두를 벗어던지고 뛰어온 사람, 셔츠 단추를 채우지도 못하고 달려온 사람, 아예 회사 배지를 목에 건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인지 그건 오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피 한 팩이었습니다. 그 작은 팩이 누군가의 심장 박동을 이어주니까요. 은호도 헌혈센터 앞줄 끝에 섰습니다. 누가 은호를 알아볼까봐 모자를 눌렀었는데 정작 은호는 알아봐도 상관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지혁이가 먼저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혈액형이요. B형이요. 최근 수혈이나. 없어요. 뽑아주세요. 은호는 손을 내밀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떨리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버티게 하거든요. 헌혈팩이 들어가고 수술실 안은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는 소식이 전해지자 복도 사람들의 숨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박진석은 그때서야 잠깐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누가 들을까봐 조심스러울 정도로 말했습니다. 지혁아 버텨. 밤이 깊어지고 수술실 위 수술 중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걸어 나왔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새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람이 살았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냥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박진석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다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거부 반응, 감염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밤 지혁이는 중환자실에서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수치가 출렁였고 의료진이 다시 뛰었습니다. 박성재는 유리문 앞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냐? 은호는 멀리서 그 모습만 봤습니다. 가까이 가면 방해가 될까봐 그저 눈으로만 붙잡았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 어깨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다. 박성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혁이가 저한테 아까 살아야겠다고 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했으면 살아. 그놈이 말은 지키는 놈이다. 새벽이 넘어가자 수치가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의사는 한 곱이 넘겼다는 말을 했고 그 말 하나로 복도 사람들은 잠깐이나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의자에 앉자마자 잠들었고 박진석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은호는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혁이 얼굴이 더 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은호는 중환자실 복도 끝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다가와 은호 옆에 섰습니다. 잠깐 나가서 바람 쐬. 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박진석은 은호를 한참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깨어나면 너가 제일 먼저 필요할 수도 있다. 은호가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혁이는 딱 그런 놈이다. 힘든 걸 숨기다가 끝에 가서 딱 한 사람한테만 솔직해진다. 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혁이가 그렇게까지 몰렸다는 뜻이니까요. 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을게요. 끝까지. 지혁이가 눈을 떴다는 소식은 갑자기 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다 같은 작은 신호부터 시작해서 의료진이 의식이 돌아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 복도는 숨을 참는 사람들로 가득해졌습니다. 박성재가 제일 먼저 뛰었습니다. 지혁아. 야, 들려? 지혁이는 입안에 무엇이 있는 듯 말을 못했고 눈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눈이 박성재 얼굴을 찾았고 박성재는 그 눈빛 하나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야, 나 진짜. 박성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지혁이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살아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병실 안쪽에서 그걸 보고도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뒤에서 지혁이를 불렀습니다. 지혁아. 지혁이 눈이 박진석으로 옮겨왔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 지혁이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대답이자 약속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혁이는 그 다음에 아주 힘겹게 입을 움직였습니다. 말이 안 나와서 소리 대신 입모양만 나왔는데요. 박성재가 그 입모양을 읽고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뭐? 너 지금. 박성재가 다시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은호. 너가 지금 지은호 찾는 거야? 박진석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밖에 있다는 걸 지혁이 어떻게 알았는지 혹은 그냥 마음이 먼저 부른 건지. 박진석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불러. 박성재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지혁이가 찾는다. 그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 박성재는 유리문 밖으로 나와 복도 끝에 앉아있던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는 자다 깬 사람처럼 멍한 얼굴이었고 눈은 빨갰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이가 너 찾는다. 은호는 그 말에 잠깐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배가 저를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밀려날까봐 겁났습니다. 지혁이가 보지 말자고 했던 그 메시지가 아직도 은호 폰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이 문 옆에서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 은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가 싫어하면요?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할 틈 없다. 지금은 살았고 앞으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할 사람은 붙잡을 사람도 필요하다. 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 지혁이는 여전히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또렷했습니다. 지혁이는 은호를 보자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놀람인지 안도인지 그 둘이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선배. 은호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더 말을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은호는 한참을 멈췄습니다. 지혁이는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왔지만 억지로 손을 들었습니다. 손등에 링거가 꽂혀 있어서 손가락만 겨우 움직였는데요. 그 손가락이 은호 쪽으로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은호 후배한테 신호 보내는 거냐? 지혁이는 눈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했습니다. 미안. 은호는 그 입모양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확 터졌습니다. 선배,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지 마세요. 은호가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선배가 미안할 일 만든 적 없어요. 선배가 혼자서 다 한 거죠. 혼자서 다 견딘 거죠. 지혁이 눈이 젖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고 우기기엔 너무 반짝거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장면을 보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성재도 잠깐 따라 나오려다 지혁이 눈빛에 붙잡혔습니다. 지혁이가 은호와 단둘이 남겨달라는 눈빛이었거든요.
박성재는 입술을 깨물고 결국 문을 닫아줬습니다. 침묵이 잠깐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계음은 계속 났고 그 기계음이 둘 사이의 말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손을 조심스럽게 뻗어 지혁이 손끝을 잡았습니다. 선배 살아줘서 고마워요. 지혁이가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일 아니야. 말이 끊기다 보니 단어가 튀어나왔는데요. 그 단어 사이가 오히려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은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마워요. 저는 선배가 살아있는 게 좋아요. 지혁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 너한테. 지혁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쉬어야 해요. 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이 없는데도 고집이 있었습니다. 해야 돼. 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혁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 밀어낸 거 나 때문이야.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지혁이가 놀란 눈으로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저 싫어서가 아니란 거 저도 알아요. 근데요, 알아도 아프더라고요. 지혁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혁이는 손끝에 힘을 줘 은호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미안. 은호가 바로 끊었습니다. 그 말 말라니까요. 지혁이가 겨우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은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있을게라고 해요. 앞으로도. 지혁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을게. 그날 이후 은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는 없었지만 복도 끝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가 슬쩍 알려주면 필요한 걸 챙겨왔습니다. 도시락 같은 건 못 가져왔습니다. 지혁이는 먹지도 못했고 먹어도 제한이 많았습니다. 대신 은호는 말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 카페에서 누가 라떼를 쏟았다는 이야기, 길에서 강아지가 사람 다리를 따라왔다는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인데요. 그런 별거 아닌 것들이 지혁이 얼굴을 조금씩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는 처음엔 은호가 불편했습니다. 지혁이가 아픈데 연애 감정이 끼어드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지혁이가 은호 앞에서만 무너질까봐 겁났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지혁이가 은호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덜 차가워지는 걸 보자 박성재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너 진짜 은호 후배 때문에 버티네. 지혁이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버티게 했지. 박성재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야, 이런 날에까지 내 공을 챙기냐? 지혁이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공은 챙겨야지. 박성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을 들키기 싫어서요. 하지만 평온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밖은 시끄러웠고 특혜 소문은 고개를 들었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소문이 제일 위험한 형태로 바뀐 건 누군가가 기증자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말까지 붙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더 쉽게 붙었습니다. 그 말이 결국 지혁이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말려도 지혁이는 복도에서 오가는 단어들을 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지혁이가 은호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너 밖에서 뭐 들었냐? 은호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선배, 그거. 지혁이가 눈을 고정했습니다. 나 때문에 누가 다치고 있냐?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때문 아니에요. 사람들 말이 문제예요. 지혁이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시작됐잖아. 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혁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보였거든요. 지혁이는 내가 받았으니 내가 막아야 한다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가 급히 손을 뻗어 지혁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선배가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지혁이가 은호를 봤습니다. 나 그냥 기자들 앞에 한 번만. 은호가 바로 끊었습니다. 안 돼요. 선배가 나가서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또 10줄을 써요. 또 이름을 찾고 또 가족을 찾고 선배는 그걸 막으려고 나가는데 그 인간들은 그걸로 더 파요. 지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선배는 살아있어야 해요. 살아서 그 선택이 헛되지 않게 하면 돼요. 그분들 기억하고 그분들 이름을 마음에만 두고 선배가 좋은 사람으로 살면 돼요. 지혁이가 한참을 은호를 보다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너가 나 믿냐? 은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믿어요. 지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워서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 지혁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는 참 잔인하게 말한다.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선배도 저한테 잔인했잖아요. 보지 말자고. 지혁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은호가 다 아는 듯 말했습니다. 알아요. 선배가 저 밀어낸 이유. 근데요, 선배. 저는 밀리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혁이가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냐?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은호가 말을 하다 멈추고 급히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고요. 여기 있어요. 계속. 지혁이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은호가 방금 입에서 튀어나오려던 단어까지 고쳐 말한 걸 지혁이는 알아챘습니다.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은호가 오늘따라 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지혁이 체온이 갑자기 올랐고 수치가 출렁였습니다. 감염 의심, 거부 반응 가능성. 의료진이 뛰어들었고 은호는 복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리세요. 은호는 보호자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호자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지혁이가 숨을 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박성재가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고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성재 손이 떨렸습니다. 또 고비. 또. 사람 마음은 고비가 반복되면 닳아버립니다. 박진석도 달려왔습니다. 박진석은 침착하려 했지만 목 뒤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방법.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생제와 면역 억제 조절. 반응을 봐야 합니다. 몇 시간 안에 안정되면. 박성재가 끊었습니다. 안정 안 되면요. 의사가 말을 아꼈습니다. 그 아낌이 답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대화를 멀리서 들었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는데요. 은호는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버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지혁이가 다시 눈을 떠서 자기한테 한 번만 더 살아있을게라고 말해주면 좋겠다고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시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반응이 잡힙니다. 위험 수치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성재는 그대로 벽에 기대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도 그제야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주저앉을 뻔했다가 두 손으로 무릎을 잡고 버텼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면 다 놓칠 것 같았거든요. 지혁이는 다음 날 아주 천천히 은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약했고 단어가 끊겼습니다. 은호야. 은호는 그 부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혁이가 은호를 이름으로 부른 건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은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지혁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말고. 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혁이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나 너한테는 선배가 아니라. 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지혁이가 끝까지 말했습니다. 그냥 지혁이. 은호는 울컥해서 웃음과 눈물이 같이 나왔습니다. 선배, 그거 너무 어려워요. 지혁이가 은호 손끝을 잡았습니다. 어려우면 천천히 해. 은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혁아. 지혁이 눈이 확 젖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혁이 가슴을 더 세게 뛰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이가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날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오래 붙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지혁이 손을 잡고 지혁이가 은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솔직한 방식이었죠.
시간이 지나 지혁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걸음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침대 옆에 앉는 것도 힘들어했고 물 한 모금 마시고도 숨이 찼습니다. 그런데 은호는 그 숨찬 모습 앞에서 안쓰럽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선배, 아니 지혁아. 천천히요. 나 뛰라고 한 적 없어요. 지혁이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말 많았냐? 은호가 눈을 흘겼습니다. 선배가 아니, 너가 말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죠. 지혁이가 한참 은호를 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은호가 바로 끊었습니다. 또 그 말. 지혁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사랑한다. 은호가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갑자기 떨어져서요. 지혁이는 장난처럼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은호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 말.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은호가 눈물이 고여도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지혁이가 은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말 나 기다렸다. 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배가 저 밀어낸 날부터도 사실은 기다렸어요. 선배가 돌아오면 저한테 솔직해질 때까지. 지혁이가 눈을 내렸습니다. 나 겁났어. 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혁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너랑 잘 되면 너가 나 때문에 울 것 같아서. 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배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울든 웃든 같이 하고 싶어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하자. 박성재는 복도에서 그 둘을 한번 보고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야, 나 들어간다. 지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은 노크하고 열어.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살아나더니 바로 까칠해졌네. 은호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그래도 까칠한 게 돌아온 거니까 좋은 거예요. 박성재가 은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정도는 해야 지역이지. 박진석은 멀찍이서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석은 오늘 처음으로 살아난 뒤라는 걸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만 끝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수술이 끝나야 비로소 시작이더라고요. 지혁이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소문이 또 고개를 들고 기증자 가족이 어디선가 상처받지 않게 지켜야 하고 그리고 지혁이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박진석은 약속대로 기증자 가족 관련한 흔적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름이 새어나가려는 순간마다 박진석이 먼저 잘랐고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박진석이 조용히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은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끊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자리를 끊고 접근을 끊었습니다. 그 조용한 끊김이 결국 소문을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몇 주 뒤 김동수가 병원에 잠깐 나타났습니다.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혁이 병실을 바라보다가 박진석에게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응, 형. 김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박진석이 짧게 답했습니다. 형도. 김동수는 은호를 한번 보고 박성재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혁이 병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게 김동수 방식의 인사였습니다. 살았으니 됐다는 인사요. 지혁이가 퇴원하던 날, 은호는 병원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혁이는 아직도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지혁이는 걸음을 멈춰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야. 예. 은호가 또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를 삼키고 웃었습니다. 응. 지혁아. 지혁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은호가 손을 내밀자 지혁이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밖에 나오니까 더 무섭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무서울 수 있어요. 지혁이가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가 있으면 덜 무섭다. 은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덜 무섭게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그 두 글자가 은호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지혁이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복귀 첫날, 박성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대표님 오셨다. 지혁이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해야지. 지혁이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다고 이렇게까지 티내지 마. 박성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티내야지. 너 때문에 다들 피 뽑았는데. 지혁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꼭 갚을게. 박성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갚긴 뭘 갚아. 그냥 너 살아서 일 잘하면 됐지.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할게. 그날 저녁 은호가 카페 문을 닫으려는 순간 지혁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되는 몸인데도 지혁이는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은호가 놀라서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혁아, 너가 지금 여기 오면. 지혁이가 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가 있어서 왔다. 은호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혁이는 예전에도 직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직진이 늘 일쪽으로만 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아니, 앉아. 지혁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말투 조금씩 바뀌네. 은호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라며.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랑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 말투가 그 시작이야. 지혁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지혁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겁나. 은호가 웃으며 울먹였습니다. 너가요? 지혁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 지금도 겁나. 근데 너 놓치면 더 겁날 것 같아서. 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쁘고 무서운 눈물. 사랑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지혁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나 너한테 약속한다. 다음엔 혼자 정리하지 않는다. 아프면 말한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한다. 그리고 너가 싫으면 너 말도 듣는다. 은호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선배 아니 지혁아. 그 약속 진짜 지켜요.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켜. 나 한번 죽을 뻔했잖아. 이제는 살아서 지키는 법 배울게. 은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저도 약속할게요. 지혁이가 물었습니다. 뭔데? 은호가 코끝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선배 아니, 너가 또 혼자 정리하려고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옆에서 계속 말할 거예요. 귀찮게 할 거예요. 지혁이가 웃었습니다. 그거 나한텐 최고의 보호자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최고의 보호자. 지혁이가 조용히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치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지혁이한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 결혼한다. 박성재가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야, 살았으니까 결혼도 해야지. 축하. 그리고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근데 너가 울리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지혁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안 울린다. 같이 울 거다. 박진석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보다가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사람답게 살아. 박진석이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한참을 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말인데도 그 말 속에 박진석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축하가 들어있었거든요. 결혼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진도 요란한 축사도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들 표정이 다 조용히 밝았습니다. 지혁이는 문 앞에서 은호 손을 잡고 잠깐 멈췄습니다. 무서워? 은호가 웃었습니다. 조금요.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근데 우리 둘 다 무서우면 덜 무섭다. 은호가 지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무서우면 같이 웃으면 돼요. 지혁이가 은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응. 같이. 박성재는 뒤에서 그 둘을 보며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야, 진짜. 박성재는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살아서 다행이고 사랑해서 다행이고 이제는 제발 혼자 버티지 말라는 마음까지요. 식이 끝나고 지혁이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은호가 옆에 섰습니다. 지혁아. 응. 뭐 생각해요? 지혁이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 그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너를 봤는지 모르겠어. 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봤어요. 선배가 아닌 너가.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나 봐. 은호가 웃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생각해요. 제가 계속 보일 테니까. 지혁이가 은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보여. 뭐가요? 너가. 지혁이는 그 한 단어를 말하고 은호의 이마에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요란한 키스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확인 같은 입맞춤이었죠. 그날 이후로 지혁이는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몸이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고 무리하지 않고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프면 숨기지 않았고 힘들면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호에게는 더 솔직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좀 무섭다. 그러면 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손잡아요. 무서운 거 같이 있어요. 그리고 지혁이는 정말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견디는 법이 아니라 같이 견디는 법으로요. 박진석도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단단했고 여전히 말이 짧았지만 어느 날 지혁이와 성재를 불러 밥을 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사람을 살리는 게 돈보다 어렵다는 거 이번에 알았지. 박성재가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원래 알았어요. 박진석이 바로 받았습니다. 알긴 뭘 알아. 너는 이번에 울면서 배웠다. 박성재가 머쓱해하며 웃었습니다. 지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이 바로 끊었습니다. 야, 또. 지혁이가 웃으며 고쳤습니다. 진석 아저씨. 박진석이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김동수는 아주 가끔 문자 한 줄만 보냈습니다. 지혁이 괜찮냐? 박진석은 늘 같은 답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살아있다. 그 짧은 대화가 그들한테는 오래 남을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어느 날 지혁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 이제야 알겠어요. 지혁이가 물었습니다. 뭘? 은호가 웃었습니다. 선배가 아니, 너가 나 좋아한 거, 진짜 오래됐다는 거. 지혁이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오래. 은호가 장난처럼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혁이가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 선배라고 부르던 때부터. 은호가 얼굴이 빨개져서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요. 지혁이가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래서 이제는 안 놓친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누가 더 센 사람이냐, 누가 더 이긴 사람이냐, 그런 결론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서 손을 잡았느냐, 그 결론으로요. 지혁이 심장은 새로 뛰었고 은호 마음도 새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박동은 이제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